안녕하세요. 김재열입니다. 오늘 인천 여행 스케치는 연수구입니다. 연수구 하면 송도 국제도시가 연상되기 쉬운데 그 연수구에도 오래된 역사와 숨어있는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연수구를 샅샅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화백 김재열과 함께할 여행지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연수구인데요. 답사의 보고이자 인천의 진산인 청량산에서 마주한 풍경과 덤으로 쌓는 재미와 추억, 그리고 연수구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향토사와 문화 이야기를 알아보며 참된 여행의 깊이를 더해보시죠. 첫 여정지는 한국 현대사와 함께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펼쳐집니다. 박물관으로 향하던 중 동상 앞에 발걸음을 멈춘 화백 김재열. 한국 미술사학의 원류, 우연 고유섭 동상을 마주했기 때문인데요. 남다른 감회에 빠진 것 같죠? 천재적이면서도 소박했던 우연의 삶을 가만히 되짚어본 화백 김재열. 우연의 고매한 정신을 기리며 조심스레 도화지에 묘사해봅니다. 네, 제가 지금 앞에 우현 고유섭 선생의 동상을 제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우현 선생님은 우리 미술사학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유한 우리 한국의 미를 세계에 알린 분이시기도 하고, 미술사학이라는 자체가 없은 상태에서 여러 후학들을 이렇게 기르셨고, 이분이 원래 경성제일의 법학부를 다니시면서 미술사학과 미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천이 낳은 정말 그 미술사학가이시고 한국이 자랑할 만한 분이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39세 타결을 했습니다. 정말 인천에서 내놓으라면 정말 제일 먼저 꼽아야 될 분이 이런 미학계에서는, 미술계에서는 우리 고유섭 선생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마침 이 그림을 그렸고, 또 마침 내가 오다 보니까 오늘 이 고유섭 선생의 동상이 있는 우리 표지를 이렇게 찾아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시립박물관 앞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케치를 하면서 감에 젖었고,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데 날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뜻깊은 이런 동상이라든가 이런 기념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면 또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긴 한국 미술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통찰력을 마음 깊이 새겨보고요. 역사적 경랑과 함께 국내 첫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한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인천의 역사를 보존하는 기억의 장소이자 과거와 소통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한데요. 특히 역사 1실에선 선사시대로부터 고려 말까지 주요 유적과 유물들이 진열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천시립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여기는 어떤 그 유물과 유적,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요, 고려 시대까지 잘 전시가 되어 있는 역사 1실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기 있는 송산유적입니다. 예, 인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돌무더기가 한 20여 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연락을 하신 거죠.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신석기 시대의 화덕자리로 네, 이렇게 사용을 했던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덕자리 안에서 토기, 빗살무늬 토기 파편, 또 흑요석과 같은 또 여러 가지 화살촉도 나왔는데 그 흑요석은 우리 중부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닌 저 멀리 백두산 너머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그런 돌인데요. 그쪽에서 나온 돌이 우리 중부지방에서 나온 것을 보면은 아, 옛날 분들이 먹을 것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영역이 나타나는 그러한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그 성산 유적지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인천의 귀중한 사료들과 모형을 통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도자기 가마 같은데요. 예, 녹청자 도요지지요. 우리 경서동에 네. 이 도요지가 진짜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우리 가마터 안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옆에를 보면은 이렇게 가마가 둥그렇잖아요. 네. 빨간 거는 이제 불이 불. 붙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해서 가마를 이게 들어가시는 이제 과정별로. 예. 경서동 도요지는 아마도 고려인들의 질팍한 삶을 굽던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선 공예실에선 삼국시대 토기에서부터 고려청자 및 분청사기, 그리고 조선시대 백자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근대화의 포문을 연 인천 계양장 풍경을 재현한 모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록 외세에 의한 강압적인 개항이었지만 우리나라는 1883년 인천의 제물포항이 열리면서 문호 개방도 시작되었고요. 이런 역사의 흐름 앞에 인천 제물포는 다양한 서구 문물을 유입하며 인천이 근대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인천 계양장에 지어진 양관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전해지는 별장인 존스톤 별장. 인천은 근대화의 관문으로 융성되며 새로운 조선을 꿈꾸는 성각자의 역할까지 해냈었죠. 이 밖에도 인천시립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체험거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님이신데 한국 미술의 평론가 1세대로서 바로 그 당시에 지금의 제물포 국악부가 시립미술관 시절 때 초기 관장을 지내셔서 아마 시립박물관을 그 지금까지 오늘에 오는 데까지는 큰 초석이 되신 분이라 생각되어지고 인천에는 이분 외에도 밖에 있는 고유토 선생의 동상 그리고 또 우문국 선생 이런 미술 관련된 분들이 인천의 시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이런 곳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고 그대로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시립박물관 이전을 거치면서도 다양한 유물과 유적을 꾸준히 확보하며 인천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해 더욱 의미가 깊죠. 네, 제가 지금 스케치한 것은 인천시립박물관 앞에서
그 엘리베이션을 간단히 스케치를 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그 사이에 68년간 그 유지를 해오면서 인천의 2000년 역사에 다양한 우리 다양성과 또 근대도시, 현대까지 아우르는 많은 유물과 이런 유적들이 고스란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뜻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련이 필요하다. 어느 도시든 가게 되면 우선 박물관을 보라 그러잖아요. 박물관을 보게 되면 그 도시의 얼굴이기도 하고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박물관의 중요성은 더욱더 이렇게 여실히 증명한 그런 것이라고 되어집니다. 첫 번째 여정을 마치고 화백 김재열의 발걸음이 꽤나 바빠졌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고픔을 달래줄 곳을 찾았는데요. 낯선 여행이 주는 즐거움 중 하나가 이렇게 구석구석 숨겨진 맛집을 가보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역시나 화백 김재열, 음식 앞에서 젓가락보다는 붓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허기진 배부터 채워도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화백 김재열에겐 다른 게 행복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눈으로 먼저 음미하고 마음으로 채워보는 것. 이 또한 어쩌면 화백 김재열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박물관을 보느라고 힘이 다 빠졌어요. 맛있는 들깨 수제비가 있다 그래서 왔는데 아이 푸짐하네요. 보니까 영양이 좋다는 들깨 수제비 메인이니까 이걸 제가 먹어볼게요. 들깨 향 냄새가 너무 좋아서 쑥 넘어가 버려야죠. 나가. 응? 박물관 보느라고 굉장히 좀 열심히 보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배도 고팠지만 오후 일정 때문에 스태미나를 충분히 공급해서 해야 될 같은 각오로 지금 이렇게 만두도 먹어야 되겠고 파전도 먹어야 되고 들깨 수제비, 보리밥 제가 아주 오찬을 아주 즐깁니다. 아주. 옛 정서와 향수를 자극하는 먹거리는 한 장의 추억으로 새겨졌습니다. 다음 여정은 산세가 아름다워 송도의 금강이라고도 불리는 청량산 산행입니다. 인천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연수구 옥련동과 청학동, 동춘동 일대에 걸쳐져 있는데요. 용의 모양과 흡사해 청룡산으로도 불리기도 하고요. 청는산, 청량산 등의 별칭도 뒤따르고 있죠. 계속해서 시원한 산들바람을 벗삼아 산길을 오르니 멋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야, 아주 시원하네요. 아주 오랜만에 이 청양산을 와보는데 정말 공기도 맑고 아주 시원합니다. 그 올라오면서 잠깐 그 숨이 찼던 거는 가시고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흐릿하지만 그래도 세계 5위, 6위를 자랑하는 대교가 있고 정말 광활한 이런 그 뻘과 바닷길이 보여서 정말 시원합니다. 아 정말 아름답네요. 오는 계단 옆에 소나무들이 아주 바위 틈새에서 아주 그 힘있게 뻗치고 서 있는 그런 나무의 모습들 이걸 보면서 정말 참 그 기상 이런 것들이 오늘 새롭게 다지는 그런 기분이고 정말 기분 좋은 청량산입니다. 오늘 아주 좋네요. 아주. 조망의 명소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산행의 또 다른 재미일 텐데요. 인천대교와 송도 국제도시, 서해바다 등 멋진 인천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와 가슴까지 시원하게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화백 김재열. 그런데 어느새 첩첩상중에서 마주한 소나무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모진 풍랑을 이겨온 우람한 자태와 강렬하고 고귀한 기운을 내뿜는 소나무는 마치 연수구의 비경까지 품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수십 년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소나무를 바라보며 남다른 사색에 잠긴 화백 김재열. 깊은 관찰력을 바탕으로 실감나는 화풍을 구현하는데요.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화폭을 통해 소나무의 풍미와 강인한 생명력을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이렇게 정말 맑은 공기와 또 산이 바위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소나무들이 가지를 펴고 푸른 기상을 뿜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나무 하나 그리게 됐어요. 우리 소나무가 우리 한국인의 기상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어렵고 그 바위 틈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보이고 또 꼬불꼬불한 가지 속에서도 늘 싱싱한 그런 초록빛의 잎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풍경 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말 정상의 바위 틈에서 정말 물 한 방울 없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잘 자라준 소나무의 꼬불꼬불한 그리고 파란 기상, 그걸 여기 담았습니다. 청양산 정말 좋은데요. 또 다음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하는 풍경을 마음에 담아도 보고요. 때론 무겁게 짓눌렸던 일상의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비우고 채움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 산행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게다가 꽃과 나무가 주는 싱그러운 생명의 기운까지 얻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고요. 이처럼 기분 좋은 청량산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더니 고즈넉한 산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청량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오솔길을 따라왔더니 바로 흑륜산이에요. 흑륜산은 620년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소 중흥이 되고 변화가 있었지만 꽤나 잘 조성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경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대한불교 관음종의 대본산으로 알려진 사찰 흑륜사. 이 절은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이름에도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요. 고려 우왕 때 처음 세워진 후 청량사라 불렸던 이곳은 1592년 임진난으로 소실되며 약 340여 년 동안 빈터로 남겨져 있었고요. 이후 1938년에 진명대사가 암자를 짓고 중흥하여 절의 이름을 임명사로 변경했는데요. 현 주지 법륜화상이 1966년에 주지로 취임하면서 경내를 확장시키고 수많은 불사를 이뤄서 절 이름을 다시 흑륜사로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수도하고 계신 해안 스님과 함께 대웅전 내부로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스님 여기 대웅전에 들어오니까 아주 경건하고 아주 굉장히 잘 건축이 된 것 같은데 네, 좀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 뭐 아시다시피 대웅전입니다. 네. 대웅전은 사바 세계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곳이라. 그래서 그건 항상 어디 가든지 대웅전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제일 정면에 네. 서가모니 부처님 나무로 만드는 목불탱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목불탱화입니까? 예. 전부 목불탱화로 뒤에 모셨고 또 특별한 것은 여기에 부처님 사후 열반한 뒤에 몸에서 나온 사리, 네. 부처님 진신사리를 네. 앞에 모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궁이라고 합니다. 보배보자 집궁자, 보궁. 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은 보궁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우측에 있는 예, 목불탱화. 목불탱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나무로 조각을 해서 네. 이 백그라운드를 채워서 만든 부처님은 이제 목불탱화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탱화라고 하면은
그 탱화를 천에다가 평면 그림을 그려서 모신 것은 이제 그냥 후불탱화라고 하고 네. 여기 목불탱화로 천수천안 이제 관세음을 모셨어요. 네. 그래 이제 왜 천수천안이냐? 네. 이 관세음 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에 네. 중생들이 구원을 하는 그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눈이 2개 갖고는 모자라고 네. 손이 2개 갖고는 모자랐어. 보통 관세음 보살님은 이 한 분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천수천안. 네. 자세히 보시면은 이 뒤에 모두가 천수고 천안입니다. 여기서 탱화란 불보살과 신중을 그려서 법당에 걸어둔 불화의 한 유형이죠. 시대나 지역에 따라 각 존상의 배치나 여백의 이용 방법, 기능적 강조점이 달라서 신앙의 특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바람마저 쉬이 가던 길을 멈출 것 같은 고요한 산사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조용히 마음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중 제복과 행운을 주는 미륵보살의 화신, 포화대상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중국의 승려인 포화대상은 사람들의 기륭 화복이나 날씨 등을 예언했는데요. 전혀 틀린 적이 없었다는 재미난 속설도 전해지죠. 흑륜사 포대 화상으로 되어 있는데 난 의미는 몰라도 굉장히 그 복을 주는 복주머니를 이렇게 뒤에 잔뜩 쥐고 있는 그런 상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 옮겨봤는데 굉장히 복스럽죠. 응? 그래서 옆에 그 인도 불교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코끼리상과 함께 이 포대 화상 가볍게 담아봤지만 굉장히 그림이 꽉 찬 기분이 아주 굉장히 배가 부르는 느낌이 나요. 마침내 마지막 여정의 미학을 담아낼 적합한 공간을 발견했는지 북과 파레트를 꺼내 들고 화폭에 옮겨내는데요. 본래 흑륜사는 인명법사로 잘 알려진 하진명 거사가 꿈속에서 고승의 계시를 받고 창건한 유서 깊은 기도도량이죠. 경관이 수려하고 산자수명하여 절 이름을 청량사라고 하고 그에 따라 산 이름도 청량산이라고 지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왠지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 않고 자연의 시간을 따라가는 것만 같은데요.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포용과 휴식을 기꺼이 나눠주는 곳이 바로 이곳, 흑륜사가 아닐까요? 오늘 청량산을 둘러보면서 정말 고즈넉하게 자리한 흑륜사에 와서 뒤에 배경이 아주 솔숲으로 꽉 차 있고 또 금동대불이 아주 지금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와서 대웅전과 미륵대불상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비가 떨어져 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처마 밑에서 그리다가 마지막 완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로서는 불만이었지만 그래도 오늘의 정리한 의미에서 대웅전과 미륵대불상을 그렸다는 것, 그런 의미를 한번 부여하고 싶고 또 중간중간에 저는 크로키를 하면서 또 이 달마상 같은 거라든지 그렸기 때문에 오늘 또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떠셨는지요? 인천 연수구 하면 인천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요. 그렇다고 별다른 큰 특징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만 오늘 제가 돌아본 연수구의 이모저모는 그 역사성과 가치 있는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고 계시는 지역이 평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 지역의 특징이나 역사를 찾아서
꼼꼼히 살피면서 여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